안녕하세요. 강석 K병원 김한주 원장입니다. 저는 강석 K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외상학 세부 전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골절, 분류압과 그리고 이제 분류압으로 인한 재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비욘디에 출연을 5번째 출연인데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골절과 이제 분류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뼈가 붙지 않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어 2025년 12월 29일에 이 매경 헬스에 인제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인제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발췌를 해서 이 기사를 썼었습니다. 이 지드래곤과 박서준도 겪은 팔골절, 회복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 이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뼈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붙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인제 체크를 했는데요. 이들 사례가 인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보다 뼈가 실제로 붙어가는가가 이 회복의 핵심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유튜브 이제 골절 탐정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인제 영상을 발췌를 했었고 6 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뭐 영상 검사에서 골절 부위가 붓지 않고 금속판과 나사가 인제 미세하게 흐들거리고 나사못이 점차 인제 뼈에서부터 금속판에서부터 밀려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인제 금속 고정 실패라고 하는데 그런 소견들이 분류압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6 개월밖에 안 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 치료 결정을 미루지 말고 치료의 판단 기준은 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의 판단 기준은 이 경과 시간보다는 뼈가 실제로 붙어가는지 시간에 따라서 붙어가는지의 그런 여부이며 이 필요한 경우엔 조기 재개입이 장기적인 기능 회복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 재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재수술이죠. 이 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재수술을 한다. 굉장히 환자분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중에서 이제 골절 외상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을 한 다음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중증 외상 수련센터에서 임상 교수 역할을 하고 외상학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강석 K병원 골절 외상센터에서 골절과 이 골절 합병증인 이 주 합병증인 가장 많은 게 분류압과 감염입니다.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절이 사실 뭐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거는 갑자기 인제 삼촌한테 전화가 와서 저의 이 외할머니가 96 세신데요. 외할머니가 골절이 됐다. 지금 목포에서 골절이 돼 가지고 지금쯤 이제 아마 저희 병원에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매년 이제 국내 골절 환자가 22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20명 중 1 명이 골절을 입는다는 거죠. 제가 위에 다 이 엑스레이들이 수술했던 케이스들인데 제가 오늘 딱 발표를 하는 이 시점에도 저의 바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고관절 골절이 되신 96세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골절은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족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우리가 붓는 것 골절이 되면은 아까 인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뼈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기 재개입,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뼈가 붙는 것을 유압이라고 하고 뼈가 붙지 않는 것을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분류압의 정확한 진단은 골절 후 9 개월 이상 이 뼈가 붙지 않는 골절에서 방사선 검사상 연속된 3 개월 이상 뼈가 붙어가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것을 분류압의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압은 9 개월이 넘어야 사실은 이제 분류압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골절의 이 3에서 5% 정도는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무조건 붙는다, 수술한다고 무조건 붙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골절이 됐을 때 이 뼈가 붙어야 되는 필수 조건 2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치유력이고 이제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수백 수천 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뭐 엑스레이도 없었고 이제 수술이라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제 만약에 뼈가 부러지는 거는 인제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 뼈가 부러지면 뭐 나뭇가지 같은 걸 대고 헝겊 같은 거를 감으면서 지냈겠죠. 근데 그때는 거의 다 뼈가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뼈는 부러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붙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체의 치유력이고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이 보존돼서 뼈가 자연적으로 골절이 되면 붙어가려고 하는 것이 치유력이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뼈가 부러졌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긋나서 붙거나 꺾인 상태로 붙으면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수술을 해서 이게 금속판이나 금속정을 넣어서 이제 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인제 안정성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를 절개를 하고 뼈의 골막을 벗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치유력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과 치유력,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다 보존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인제 골절 치유의 필수 조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기 전에 인제 정상 뼈는 뼈 안에 있는 혈관에서 2 정도가 혈액 공급을 받고요. 뼈도 피를 받아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뼈 안에서 2 뼈 겉에 골막에서 1 정도의 이 혈액 공급을 받는데, 이제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이 혈액 공급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게 인제 안에서 오는 것보다 이 근육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뼈 주변으로 피가 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골막에 혈액 공급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돼서 정상시의 10배 이상의 혈액이 골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골막의 혈액 공급을 방해한다. 결국에는 골막을 찍고 수술로써 절개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뼈가 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치유력을,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 치유력을 방해를 했을 때는 오히려 붙을 뼈가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이 시간에 따른 유학 과정을 좀 보여 드리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치유력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게 인제 대퇴골 뼈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게 대퇴골 사이즈가 되고 한 40 센티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뼈가 지금 보시면 목 쪽도 부러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부러져 있는데 중간이 뚝 부러진 게 아니라 굉장히 분쇄가 심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여러 분쇄가 굉장히 심하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인제 수술할 때는 이 분쇄된 부위에 절개 없이 위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뼛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제 금속정을 집어넣는 거죠. 이 금속정을 집어넣어서 이 부러진 부분을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나사못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 부러진 부분에 위쪽에 나사못이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나사못이 굉장히 많이 고정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뼈가 이 흐트러진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런 엑스레이를 보고 저거 다 조각조각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거 저거 괜찮을까요? 수술이 좀 이상하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인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수술 전에 이렇게 분쇄가 심하게 되어 있고 수술 직후에 이렇게 퍼져 있지만 우리가 치유력에 손상을 덜 주고, 그러니까 골절 부위를 열지 않고 골막을 벗기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금속으로 나사못을 고정을 잘 해 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수술 직후 퍼져 있는 뼈들이 3 개월, 12 개월 지나면서 이 퍼져 있는 뼈들이 모아들면서 다시 인제 뼈가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시간에 따른 유합 과정이고 치유력을 보존하는, 최대한 고정력을 주면서 치유력을 보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유력과 안정성을 모두 주었기 때문에 뼈가 잘 붙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골막 혈액 공급 훼손에 안 좋은 예입니다. 이 수술 직후 엑스레이고, 엑스레이상 보시면은 굉장히 금속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아까 인제 조각조각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이제 철사로 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정이 잘 되고 딱 뼈를 퍼지지 않고 딱 잘 붙인 것 같지만, 이게 수술 직후엔 이런데 9 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은 오히려 골절 부위가 더 벌어지고 뼈가 녹아버린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정성을 과도하게 주었지만 치유력을 너무 손상시킨 거죠. 이런 경우에는 9 개월이 됐는데 점점 뼈가 안 붙어간다. 이런 거는 인제 불류압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절의 성공과 실패, 결국엔 뼈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것을 저희가 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가 붙는, 골절이 유합되는 것을 성공, 그리고 골절이
금속 고정이 실패하고 금속 고정되어 있는 금속들이 무너지고 빠지고 부러지고 이러는 실패 사이의 레이스인데, 결국에 인제 금속의 역할은 우리가 금속 그 뼈가 부러졌을 때 이 부러진 뼈의 위쪽과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나사못이 고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래쪽과 위쪽에 고정이 되게 되고, 그것이 뼈가 붙을 때까지 버텨주는 게 인제 금속의 역할이고, 금속이 어 뼈가 붙지 않고 시간이 6 개월, 9 개월 이상 지속되면 금속이 지치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 보았는데요. 지금 이게 대퇴골의 모양이고 지금 요렇게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을 대고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 수술 직후부터 뼈가 붙을 때까지는 금속판이 과 나사못이 큰 힘으로 뼈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뼈가 붙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금속판과 나사못의 기능은 없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6 개월, 9 개월 이상 지났는데 수개월 동안 뼈가 붙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사못이 뼈에서 밀려 나오거나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금속 고정 실패, 그러면 분류압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고정물의 실패, 분류압을 우리가 환자분들이 병원에 뭐 수술하시고 나면은 한 달, 2달 간격으로 계속 외래 오십니다. 외래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왜 계속 엑스레이를 찍냐?" 엑스레이를 시간에 따른 경과를 보면서 골절 간격이 벌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뼈가 붙어야 되는 그 부위가 경화가 된다, 이게 딱딱하게 하얗게 변하진 않는지, 그리고 금속판과 금속정이 부러지지 않는지, 금속판이 뼈에서 혹시 더 뜨거나 움직이진 않는지, 나사못 주변의 골흡수, 나사못이 뼈를 파고드는 그런 골흡수가 일어나진 않는지, 나사못이 부러지진 않는지, 뭐 나사못이 밀려 나오진 않는지, 골절 부위가 휘거나 그러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1 개월, 2 개월, 3 개월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사례는 쇄골골절인데요. 1 개월째 엑스레이입니다. 굉장히 분쇄가 심했던 골절이고 이렇게 살짝 금이 보이는데 3 개월, 1 년, 1년 6 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을 보시면은 1 개월째보다 3 개월째 더 뼈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 년째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 뼈의 끝단을 보면은 이 뼈의 끝단이 마치 인제 하얗게 이렇게 변해 있는 거죠. 이게 뼈의 중간은 회색빛이고 끝단이 하얗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골절 부위가 붙어야 되는 부분이 하얗게 경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뼈가 붙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버티다가 금속이 버티질 못하니까 1년 6 개월째 이게 부러지는데,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조기 개입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직후 1 개월 후, 2 개월 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금속판이 뼈에서 점점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뼈는 점점점 일자여야 되는 뼈가 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판이 뼈에서 뜨거나 골절 부위에 각 변화가 생기면서 휘는 경우도 재수술, 금속 고정 실패이기 때문에 조기 재개입을 해야 되는 예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속 상완골에 금속정을 넣어서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 수술 직후 보시면은 골절 부위가 잘 정복된 것처럼 보이고 3 개월째, 9 개월째 보이는데 골절 부위가 붙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까만 선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붙지 하면서 밑에 쪽을 확대를 해서 보니까 9 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나사못 주변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그 까만색 음영이 보입니다. 이것은 나사못이 그 뼈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붙지 않으니까 금속이 위아래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사못이 밑에서 계속해서 흔들거리고 금속정도 좌우로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피질골을 파먹는 그런 소견이 보이고 뼈를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골 흡수 소견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곧 이 아래쪽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결국에는 분류압으로 인해서 금속이 버티다가 이 뼈를 갉아먹는 그런 소견인데요. 또 이거를 좀 사파로 그려 보았습니다. 나사못은 그러면 왜 흔들릴까? 예를 들면은 우리 벽이 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벽에다가 이 못을 박는 거예요. 이 못을 박고 무거운 물건을 오랫동안 걸어 놓은데, 만약 인제 벽 자체가 쪼끔 푸석푸석한 우리 골다공증이 있는 그런 뼈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수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못이 흔들거리고 이 벽에 박아 놓은 못 구멍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는 특히 인제 약한 벽, 골다공증이 심한 그런 약한 벽에는 두꺼운 못을 깊이 많이 박아야 그런 것을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못의 흔들리는 원인은 나사못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술 직후에는 이 금속판에 나사못이 잘 연결된 있습니다. 4 개월째 보니까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 금속판에 나사못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속판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금속판과 나사못의 머리 부분에서 나사못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사못이 금속판에서 연결 부위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어 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금속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이런 금속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3 개월이 지나면 뼈가 붙지 않으면 저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이렇게 3 개월이 지났는데 뼈가 금속판이 부러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굵은 저런 금속정, 이렇게 굉장히 굵은 금속정들이 수술 후 2 년간 이 고관절 대퇴골이 붙지 않으면은 저런 식으로 금속정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런 금속 고정물의 이상 소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금속 고정물의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되냐? 거의 대부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고 60세 환자분이세요. 60세 여성 환자분이고 수술 전 엑스레이고 상완골이 부러졌어요. 우리 상완골은 이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이 길다란 뼈입니다. 실제로 인제 이런 사이즈의 뼈가 요렇게 인제 붙어 있는 거고요. 이 상완골에 가운데가 이렇게 똑 부러졌어요. 분쇄나 이런 거는 조각 끝들은 없고 옆에서 봤을 때는 한 40도 정도가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위아래로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22년 7 월에 수술하셨어요. 2022년 7 월에 수술하셨고 수술 직후 엑스레이인데 굉장히 굵은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하였고 옆에서 봤을 때도 뼈가 꺾여 있지 않고 금속 고정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수술 후 1 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이 뼈가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딱 뻗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일자로 이런 식으로 뻗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 부러진 부분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좀 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뼈가 휘어져 있고 1 년째 엑스레이인데 1 년째 엑스레이를 보면은 어 이 수술 직후에는 금속판의 나사못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1 년째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사못이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는 계속 휘어져 있고 나사못은 밀려 나와 있어요. 나사못이 왜 밀려 나온다? 뼈가 붙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금속판이 흔들리다 보니까 나사못이 버티다 못해 저런 식으로 밀려 나오는 겁니다. 2년 6 개월이 지났습니다. 환자분은 팔이 좀 휘어 있었고요.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오셨을 때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 일단 뼈가 많이 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골절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마치 뼈가 붙은 것처럼 보이죠.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뼈가 붙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사못이 빠져나오거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나사못 주변에 음영들이 보이는데요. 요렇게 까만 음영들이 제가 노랗게 칠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벽에 무거운 걸 걸어 놨을 때 벽에 구멍을 파는 것처럼 저렇게 노랗게 골 흡수, 뼈를 이렇게 갉아먹은 소견들이 보여요. 그럼 이 말은 뭐다? 여기 위에 뼈가 붙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세히 CT를 찍어 보면 뼈가 안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CT를 찍어 봤습니다. CT를 찍어 봤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었습니다. 측면 CT를 보면은 뼈가 안 붙었고 확실히 뼈가 안 붙었습니다. 안 붙었고 나사못은 뼈를 긁어먹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이 수술한 지 2년 6 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뼈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2년 6 개월이 지났고 많이 아프시다고 호소하시고 뼈도 휘어 있고 나사못도 밀려 나오고 이거는 분류압 금속 고정 실패, 이것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기존의 절개선을 이용을 해서 인제 재수술을 했고요. 먼저 이제 기존에 박아 놨던 이 금속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게 인제 칼인데요. 이 칼을 이렇게 뼈를 톡톡톡톡 분류압 부위를 집어넣어 보면은 칼이 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뼈는 딱딱하기 때문에 칼이 안 들어가겠지만 이 분류압 부분은 섬유화된 조직이라서 칼이 쑥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칼로 들어간 데를 확인한 다음에 인제 분류압 부위를 잘 변연 절제라 그래서 분류압 부위를 잘 깎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깎아 주고 나면은 이렇게 분류압 부위가 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뼈는 대나무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겉에는 이런 식으로 딱딱하고 속 안은 비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게 막혀 있어요. 근데 저런 부분까지 골수강 안쪽까지 다 긁어내고 확실하게 변연 절제를 해야지 뼈가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분은 무릎에서 자가골을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자가골과 이 BMP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분류압 부위에 이런 식으로 골 이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직후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뼈가 그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휘어 있는 뼈가 쭉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분류압 부위 근처에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개월째 이 골 이식을 한 부분이 이렇게 통통하게 뼈가 붙은 것을 확대를 해 보면 이렇게 뼈가 통통하게 붙으면서 유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뼈가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T로 봐도 이제는 그 수술 직후에 보였던 그런 선이 안 보이고 골절선이 분류압 부위가 안 보이고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 개월째 보시면 팔도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까만색 부분이 분류압 부위입니다. 제가 인제 또 그림을 그려 봤는데요. 이 까만색으로 CT상에서 본 분류압 부위의 빈 공간은 실제로 뻥 뚫린 빈 공간일까요? 아까 인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는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부분에 섬유 조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단단하게 엉겨 붙어 있는 그 섬유 조직들을 철저하게 긁어내는 변연 절제술이 이 분류압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고 이 경화된 끝부분을 잘 긁어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휘어 있던 뼈를 정렬을 맞춰 주고 그다음에 뼈 이식 재료를 써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유 과정을 걸쳐서 골류압이 성공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40세 여성 환자분이고 2 년이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수술한 지 2 년이 됐는데 이 환자분도 보시면 뭔가 뼈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까맣게 뼈가 안 붙은 것이 보여요. 환자분은 팔도 좀 휘어 있고 바깥쪽을 누르면 좀 아파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뼈 엑스레이를 봐도 CT를 봐도 보시면은 이 바깥쪽은 이 뼈의 겉면은 이렇게 하얗게 경화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렇게 까만 회색빛의 그런 음영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인제 마치 인제 뼈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뼈의 겉면처럼 하얗게 경화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분류압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 년을 기다렸지만 3 년, 4 년, 5년 기다린다고 뼈가 붙을까요? 이거는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 년째가 아니라 6 개월째, 9 개월째, 1 년째 조기 재개입을 재수술을 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뼈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뼈는 이렇게 똑바르죠. 뼈는 똑바르고 우리 금속정도 이렇게 똑바릅니다. 금속정을 뼈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못을 위쪽과 아래쪽에 고정을 하는 건데요. 금속정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의 가운데에 정확하게만 들어가면은 뼈는 부러져 있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반듯해집니다. 저렇게 뼈의 가운데로만 정가운데로만 들어가면은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뼈는 자연적으로 딱 일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금속정 자체를 정가운데에 넣지 않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뼈가 맞아 있어도 들어가면서 안쪽 벽을 밀면서 상완골 자체는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시작 지점이 가다 보니까 이 상완골은 필연적으로 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가 휘기 때문에 2 년이 지나도 인제 뼈는 붙지 않고 결국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분류압 부위를 철저하게 인제 변연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요. 이 기존에 있는 금속정 기존에 있는 바깥쪽 여기 시작 지점 바깥쪽인데 이 기존에 있는 금속정을 제거를 해서 금속정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정가운데로 이 시작 지점을 옮겨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센터로 시작 지점을 잡은 다음에 우리 인제 확공과 골수광내 변연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 뼈 속을 갈아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갈아서 여러 번 이렇게 잘 갈아서 뼈 안을 넓혀 준 다음에 금속정을 삽입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이 분류압 부위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이 환자분도 이제 무릎에서 일부 뼈를 떼고 그다음에 이제 BMP 이 두 가지를 자가골과 BMP 두 가지를 섞어서 뼈 이식을 이렇게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시행 후에 이 수술 직후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에서
이식된 뼈들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외측에 있던 금속정 삽입 시작 지점을 이 중앙으로 인제 바꾸면서 이 휘어져 있는 뼈를 똑바르게 인제 교정을 해서 인제 뼈가 이제 똑바르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퍼져 있던 이 수술 직후에 있던 퍼져 있던 뼈들이 직후 1 개월째, 2 개월째, 4 개월째 점점 이제 골절 분류합 부위로 모여들면서 인제 뼈가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수술 전에 휘어져 있고 경화된 뼈들을 재수술 후 4 개월에 바른 정렬을 얻고 뼈 골류합을 완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85세 환자분이고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이에요.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CT상에서 인공관절이 이렇게 보이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부러진 것이 보입니다. 이 대퇴골 무릎 바로 위쪽이고요. 지금 보면은 조각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뭐 여러 조각으로 굉장히 분쇄가 심하게 부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주위골절, 주변부 골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제 뭐 무릎 인공관절 위쪽으로도 부러지고 이렇게 인공고관절 아래쪽으로도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대퇴골에서 이제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인공관절 주위 골절의 이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인공관절은 고령에서 하시죠. 뭐 60대 70대 이상 고령에서 인공관절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제 고령에서 부러집니다. 인공관절 한 나이보다 훨씬 많아요. 70대 80대 90대 이런 환자분들이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이 심합니다. 특히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부의 뼈는 더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공관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제 절개가 있고 관절 운동도 좀 덜 될 겁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때문에 고정할 수 있는 뼈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수술의 난이도와 이 분류압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재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을 85세 환자분인데 수술을 일단은 1차 수술을 외고정을 했습니다. 이 바깥에 핀을 박아서 일단 다리를 좀 당겨 놓은 다음에 2차 수술로 이렇게 바깥쪽에 금속판을 하나를 댔습니다. 금속판을 하나를 바깥쪽에 대고 이 철사를 이렇게 감았는데요. 이 1차 수술 후에 일 주일 뒤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수술 뒤 일 주일에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뼈들이, 철사를 감아 놨는데 안쪽에 있는 뼈들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어긋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3차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일 주일 간격으로 3 번을, 85세 환자분이 3 번을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 바깥쪽 안쪽에다 이렇게 금속판을 2 개를 덧댔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뼈가 잘 맞아 있고 정렬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3 개월째 엑스레이인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아랫부분을 쪼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인공관절 바로 옆에 금속판이 이렇게 붙어 보였는데요. 3 개월째 사진을 보니까 인공관절에서 뭔가 금속판이 떨어져 보여요. 뼈와 금속판이 사이가 벌어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 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 확실히 좀 보입니다. 확실히 더 떨어져 보이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한 부위가 여기가 인제 골 흡수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뼈가 계속 붙지 않으니까 나사못이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나사못이, 뼈가 금속판이 흔들거리니까 나사못이 뼈를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까만색 음영들이 뼈를 파고드는 그런 골흡수 음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확대를 해 보면 여기 나사못이 부러진 것이 보이고 확실히 나사못과 금속판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3차 수술 후 6 개월째 인제 병원에 오셨는데, 위쪽에 인제 내측 금속판에 있는 부분은 더 벌어지고요. 안쪽은 나사못 2 개가 부러지고 완전히 금속판에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외래에 오셔서 인제 무릎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인제 이 부분이 무릎이 아니고 인제 무릎은 여기 있는데 금속판이 이 살바깥을 튀어나와서 굉장히 살바깥을 누르고 있고 굉장히 좀 통증도 심하고 아파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지는 정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상적인 하지의 정렬은 이렇게 인제 고관절과 이 족근관절의 가운데를 연결했을 때 그것이 무릎의 정가운데를 지나는 것이 인제 정상적인 하지 관절 정렬인데요.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관절과 이 발목 관절을 이은 직선이 무릎 관절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지나면서 무릎이 마치 인제 오다리라고 하죠. 이 활 모양처럼 휘어지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3차 수술 후 6 개월째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선을 그어 보면요. 고관절과 발목 관절이 있는 선을 그어 보면은 반대쪽은 무릎의 정가운데를 지나는데, 인제 수술 받은 쪽을 보면은 아예 인공관절을 벗어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한 내반 변형, 이 정렬이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금속 고정 실패 이미 다 금속판은 뼈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 번의 수술, 분류압, 85 세의 고령, 그리고 심한 골다공증 이런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환자분은 뭐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재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금속 판들을 금속 고정물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이 인제 어긋나 있던 뼈들을 이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휘어 있는 뼈를 교정을 하였고요. 이 교정한 다음에 인제 정렬을 하지는 정렬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상지도 중요하지만 이 수술 중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퇴골두의 중앙을 지나는 섬과 이 발목의 중앙을 지나는 그 점을 쭉 저희가 인제 선 그 줄 같은 걸로 연결한 선의 무릎의 가운데를 딱 지나게 맞춘 상태로 그것을 유지한 상태로 금속판을 인제 안쪽에 대고 바깥쪽에 이렇게 대 가지고 고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무릎을 일자로 쫙 펴 주고 인제 비어 있는 부분에는 인제 이런 식으로 골반에서 일부 뼈를 떼고 그다음에 인제 BMP를 섞어 가지고 인제 뼈 이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뼈 이식을 해 줬고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면은 인제 대퇴골이 예전에 이렇게 휘어 있었던 대퇴골이 쭉 일자로 잘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금속판 안쪽 금속판 바깥쪽 금속판보다 훨씬 더 긴 걸로 좀 더 튼튼하게 고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영들이 인제 뼈 이식을 한 음영들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좋은 정렬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인제 수술 전에 재수술 전에 인제 그 찍은 이 하지 정렬인데 이렇게 심한 내반 변형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인제 선을 연결했을 때 인공관절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는 내반 변형을 잘 교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6 개월 동안 3 번의 수술을 받고 85세 환자분이 오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4 번째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정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2 주차 한 10일 정도째부터 보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2 주차에 이제 저희가 병실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휘고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2 주째 잘 걷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 금속 고정물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금속 고정을 하죠. 금속판, 금속정 여러 가지 인제 그 기구들로 인제 금속 고정을 하는데 금속 고정물의 역할은 뼈가 붙기 전까지 버텨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뼈가 붙으면은 금속의 역할은 더 이상 없지만 고정력이 약해서 조기에 나사못이 빠지거나 이 부러지는 등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인제 금속 고정 실패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금속은 다 잘 붙어 있는데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인제 뼈가 붙지 않는 그런 불류압 상황에서 결국에 금속이 인제 부러지는 상황은 인제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제 수술할 때는 항상 안정성과 이 금속의 고정력이죠. 그리고 치유력, 뼈가 스스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둘 다 신경을 써서 그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고정을 할 때는 특히 인제 상지뿐만이 아니라 인제 특히 하지에서는 우리가 땅을 딛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휘어 있으면은 걸으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지에서는 특히 정렬, 얼라이먼트 정렬, 선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이 케이스를 인제 보면서 저희 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뭐 85세 고령이고 이 3번 수술을 했는데 혹시 이런 수술할 때 뭐 무섭지는 않으신지, 혹시나 이 수술했는데 또 안 붙을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고 많이 무섭진 않으신지." 이렇게 직원이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해 줬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이제 골절과 이런 분류압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치료를 하지만 저도 인제 저런 좀 심한 케이스를 보면 저도 당연히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오시고 인제 수술하는 이제 2주 정도의 뭐 1 주에서 2주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쭉 보면서 이제 제가 인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술을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인제 플래닝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인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차분차분히 준비된 것들을 다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분의 굉장한 그런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런 꼭 치료가 되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인제 그런 저의 노력들과 이 환자분의 보호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저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이 의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 굉장히 환자한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골절과 분류압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 보호자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또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빠르게 인제 치료를 받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니까 좋은 방식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 너무 걱정하시고 우울해하실 필요 없으시다. "걱정 마셔라." 그게 오늘 인제 제 "뼈가 안 붙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인제 저의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목 수술하고서 뼈가 붙어서 몇 달 전에 금속을 뺐는데 LGK 1 KIMD 이 분인데요. 발목 수술하고 뼈가 붙어서 몇 달 전에 금속을 뺐는데 "나사모 2 개는 부러져서 못 뽑는다고 이거 두고 살아야 한다.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평생 금속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 너무 찝찝한데 괜찮은가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 금속을 고정 수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거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이 환자분들에게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뽑다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나사못이 부러져서 못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을 뽑을 수는 있어요. 뽑는 방법은 그 주변을 이렇게 다 뼈를 긁어내는 거예요. 뼈를 긁어내고 그 나사못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되면 뼈에 너무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뼈 속에 그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케이스 중에서도 금속판에서 나사못이 부러져 가지고 뼈 속에 박혀 있는 나사못들은 제가 인제 재수술을 하면서 그냥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뼈 속에 있는 것이고 재질 자체가 티타늄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녹슬거나 썩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평생 금속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인제 그것을 뽑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뼈에 데미지가 올 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더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QIT89 님 "뼈 중에서 제일 늦게 붙는 뼈는 어느 부위인가요? 가장 빨리 붙는 부위도 궁금해요." 일단은 뼈 중에서 제일 늦게 붙는 뼈는 아무래도 대퇴골, 큰 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죠. 이 가장 길고 인제 큰 뼈가 이 대퇴골인데 대퇴골이 가장 천천히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발가락 같은 경우가 제일 빨리 붙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대퇴골 중에서도 가장 늦게 붙는 뼈가 이 고령의 대퇴골 중에서 비정형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비정형골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특히 인제 뭐 60대 70대 이상 여성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이 우리가 골다공증 약 같은 걸 오래 먹게 되면은 그 우리가 뼈가 재생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뼈를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뼈에 미세하게 금이 가다가 툭 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큰 외상 없이 그냥 걷다가 의자에 탁 앉았는데 허벅지가 딱 부러지는 경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를 대퇴골의 비정형 골절이라고 하고 그런 비정형 골절이 정말, 정말 뼈가 천천히 붙습니다. 일반적인 대퇴골 골절이 뼈가 뭐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비정형 골절은 분류압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1 년, 2년 넘게 이상 뼈가 잘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 행복찾기 님 얼마나 오래된 것까지 재수술이 가능하십니까?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다는데 그래도 재수술이 되시는지요? 뭐 오래된 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오늘 보여 드렸던 케이스들도 다 2 년, 3년 동안 이제 뼈가 안 붙은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뭐 골수염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 30 년, 40 년이 되었는데 군대 때 이 금속정을 넣어 놨는데 계속해서 무릎이 아프고 어 그 이렇게 밤에 춥고 뭐 이렇게 오한이 항상 평생 있었다. 근데 이게
그냥 나는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골수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 생기는 그런 감염인데 그렇게 뭐 한 40년 된 것들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금속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제 금속을 제거를 하고 뼈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고 안 붙은 뼈들을 붙여 주고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쉽겠지만 뭐 70대 환자 30대 때 뭐 군대 그 간부 생활하다가 다치신 것을 그렇게 치료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서해01 님 "원장님 분류압으로 통증이 힘들고 곧 재수술 예정인데 분류압 재수술을 하고 나면 지금 통증이 사라지고 덜 아플까요?" 지금 아프신 통증이 이 뭐 대퇴골이랑 무릎 쪽에 인제 통증이라고 하시면은 분류압으로 인해서 이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일단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뼈를 건드리고 나사를 새로 다시 교정해서 받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초반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붓게 되면은 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나사못이 밀려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뼈들이 안에서 흔들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통증이기 때문에 재수술하고 나서 뼈가 단단하게 잘 붙으면은 '지금 통증은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라니지롱 님 "그냥 골절 회복 기간보다 분류압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 이것도 인제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 뭐 뼈마다 뭐 예를 들면 대퇴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일반적인 골절이 분류압보다 더 빨리 붙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분류압 수술을 할 때 뭐 금속정을 교체를 하거나 금속판을 덧대는 등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골 형성 단백질이라고 제가 아까 몇 번 보여 드렸던 건데 골 형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BMP 그리고 자가골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BMP와 자가골을 섞었을 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자가골만 쓴다거나 아니면 BMP만 쓰는 것보다도 이제 제가 경험한 이런 분류압에서는 BMP와 자가골을 섞었을 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분류압 수술 후에도 어 제가 인제 환자분들에게 "이거는 더 뼈 붙는 데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 거의 골절과 비슷하게 뼈가 붙을 수 있다. 처음 골절보다도 오히려 처음 골절해서 분류압 수술을 하시는 거지만 "처음 골절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뼈가 빨리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오오 님 "엑스레이에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CT나 MRI를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잘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외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지 왜 뭐 CT나 MRI까지 찍냐. 이거 과잉 진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보는 거죠. 뼈만을 어떻게 보면 본다고 보면은 CT는 그 뼈를 굉장히 인제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은 관절 안쪽 골절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는 결국에는 이 평면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는 뼈를 정면에서 찍고 측면에서 찍고 이렇게 두 장을 찍는다고 하면 CT는 이거를 칸 2 밀리 간격, 3 밀리 간격으로 다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뼈 속 안에 주저앉아 있고 이 관절 쪽이 다친 것들은 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CT는 우리가 미세 골절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끔 MRI를 권유받는 골절인데 이거는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CT만 보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 엑스레이에서 CT가 제일 뼈를 잘 보는 거고 MRI는 인대나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급만 가도 위험한 그런 골절들이 있어요. 그런 골절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주상골 골절. 주상골 골절이 이렇게 여기 손에 있는 요 뼈인데요. 이 넘어지면서 손을 딱 짚었을 때 손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 골절선이 보이지 않고 CT를 찍었는데도 골절선이 보이지 않아서 환자분이 한 달간 그냥 아픈데 참고 지내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일 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래도 선이 보이지 않는데 결국에 보니까 한 달 되니까 그 선이 확실히
보이면서 뼈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상골은 이 분류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뼈 중에 하나고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손목을 짚거나 손을 다쳤을 때는 저희가 좀 MRI를 좀 권유를 해 드리거든요. 특히 인제 요 엄지손가락 아래쪽이 아프다? 그거는 주상골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상골 골절을 제일 잘 발견하는 거는 엑스레이 CT보다도 MRI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MRI 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헬렌 님 "정강이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깁스하고 상태를 보자고 하시는데 수술 안 해도 될까요? 미세골절도 분류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 한 저기 어 댓글 주신 분이 성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인이 정강이 미세골절을 진단을 받았다? 이거는 거의 뭐 99%는 아마 스트레스 골절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강한 외력, 발목이 획 돌아가거나 뭐 스키 타다가 확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크게 넘어졌거나 이랬을 때는 정강이가 부러지면은 심하게 부러집니다. 비틀리고 우리가 미세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금방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스트레스 골절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환자분이 운동을 좋아하셔서 뭐 하루에 뭐 축구를 오래 하신다거나 아니면 러닝 같은 걸 오래 하셨을 때 정강이 안쪽이 계속해서 뭔가 아프고 거기가 톡 튀어나왔고 이러는 거는 미세하게 금이 간 상태거든요. 그건 인제 스트레스 골절인데 스트레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깁스하고 이제 오랫동안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뼈가 미세하게 금이 가고 회복이 되고 금이 가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 골절에 유발을 하는 건데 이제 스트레스 골절 같은 경우에는 금이 됐는데 회복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의 가장 주요 인제 치료는 일단 쉬는 겁니다. 그래서 깁스하시고 상태를 보고 대부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생각 많은 밤님 "분류압이라 들었는데 뼈가 아예 안 붙는 경우랑 아주 천천히 붙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가면서 엑스레이에서 만약에 뼈가 쪼끔씩이라도 붙어가는 신호가 보인다 이러면은 6 개월째 지연유압, 9 개월째 분류압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 시간이 지나는데 뼈가 점점점 벌어지거나 나사못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경과를 봐야 되지만 뼈가 아예 안 붙은 경우는 이거는 불류압이어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 천천히 붙는 경우는 금속에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금속이 버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절대 외할머니께서 잘 치료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 전공 분야니까 잘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아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오늘이 인제 비온 뒤 다섯 번째 골절에 대해 골절과 분류압에 대해서 다섯 번째 강의를 하였는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영상으로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